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가운데 네. 음식을 얘기하는 속담이 꽤 많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글쎄 이렇게 뭘 좀 고민하고 그럴 때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 뭐 이런 말 그렇지. 있잖아요. 장 네. 이야기할 때 꼭 쓰죠. 저는 네. 자주 예. 하는 것보단 자주 듣는 얘기가 제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 오지랖 영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딱 맞네. 근데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예. 이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어떤 분? 네. 이건 약과야. 그럴 것 같아요. 탈북 여성 1호 박사시죠. 네. 이해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1997년 남한 땅을 밟은 9명의 가족들 이용훈 일가. 자유를 외치던 그들 중 한 사람 이해란. 탈북 여성 박사 1호. 북한 요리 전문가. 그녀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한마디, 그건 약과야. 요리 연구가 이해란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 되요 천국이죠.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당신 빨갱이야? 어머니가 혁명의 변절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맛좀 음식. 한번 좀. 이거 녹화 접고 그냥 거죠, 우리? 이거 먹고. 통일 약과. 한 달을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네. 끝까지 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탈북 여성 박사 1호 이해란을 지금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호칭이 아주 많으세요. 네. 원장님, 교수님, 탈북 박사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 네.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냥 저는 탈북자. 그래요, 진짜? 네. 그러면 식당 어디서 하세요? 정로 3가에서 합니다. 아, 어떤 업종이시죠? 북한 전통 음식 뭐 이런 좀 거창한데 냉면도 팔고 온반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네. 가끔 가다가 뭐 어묵쟁반이라든가 개성무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음식도 팔고요. 박사님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왜요?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항상 이 교훈에 밝기 때문에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여쭤봐드립니다. 그래요? 시청률대로 나오나요? 아, 혹시 많이 나오고요. 저희 그 교회마다 돌아서 가면 얼만데요, 그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보이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아까 탈북자가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쪽에서 이렇게 오신 지는 한 얼마 되신 겁니까? 지금 16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97년도 10월 19일 날 김포공항에 어허. 내렸습니다. 10월 19일. 그 네.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날? 네. 근데 정말 남남북녀라고 보면은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네. 여성분들이 참 예쁘시고, 남성분들은. 아유, 저 압구정 스타일. 정말인가요? 그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어떠세요? 그게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에서 살 때 네. 그때 통일 음악회인가 뭔가 그런 거 한 번 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남조선이라 그랬죠. 네, 예. 남조선에서 이제 배우들이 막 많이 왔는데 네. 우리 이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끼리 야 남조선 여자들 왜 저렇게 이쁘게 거기서 곱게 생겼다 그래 이쁘게 네, 생겼단 말 안 곱게 하고 생겼다고. 곱게 생겼다고 막 다 수근수근거렸거든요. 네. 네.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뻐요. 네. 네, 사실 키도 크고 네. 북한 아이들은 키도 막 못 자라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봤을 때 이제 제일 감동을 많이 받은 때가 63빌딩을 갔을 때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그날 63빌딩에 그 어린이들이 네. 그 영화를 보러 왔는데 단체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근데 노란 이런 그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야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봤던 아이들은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한겨울에 이게 손이 다 갈라 터지고 발이 막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그 아이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피가 까꾸로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국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현대 생활을 살면서 뭐가 없다 불평불만인데 사실은 그쪽과 또 비교를 하면은 또 그냥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 되겠네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걸로. 여기 천국이죠. 문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천국이죠. 네. 그 탈북자들이 처음에 오면 대부분이 다 여기 천국 왔다 그래요. 그래요. 북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세계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막 그리워하잖아요. 네. 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나안에 가도 불평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 딱 6개월은 좋았다가 이거 왜 이래. 그렇죠. 예. 남한 음식 이렇게 먹어본 것 중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나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네. 회를 좋아해요. 회요? 네. 그래서 저도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나요? 아니요, 그건 근데 어떻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 그 생선 회를 먹을 수 있는 거는 특수 계층이에요. 알겠다. 예, 정말 김일성이 뭐 특별히 차리는 연회석상에나 가야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잉어를 뭐 갖다가 네, 회를 이렇게. 쳐준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전설처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그랬군요. 오니까 아니 무슨 일반 식당에 갔는데 막 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가 또 맛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회가 너무 맛있었고요. 예. 또 뭐 맛있는 거 많죠. 쟁이가 그래서 그 어떻게? 거짓말 왕국에서 탈출한 네. 이 탈북이라는 이게 오늘 네, 회복의 오늘 첫 번째 연관 검색어입니다. 첫 번째 검색. 탈북. 예. 원래 북한에 이렇게 고향을 둔 가정이 아니신가 봐요. 북한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네. 평양이 고향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평양 사람들인데 네. 전쟁 때 네. 그 일사후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전쟁 네. 때.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원래 평양의 창동교회 교인이셨어요. 네. 아. 그 리민식 목사님이 그때 네. 전도사님이셨어요. 세상에. 네. 네. 그래서 다 월남하신 거예요. 피난. 그때는 다 피난 간다고 피난을 그랬죠. 왔죠, 서울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운이 나빠가지고요. 네. 그 해주에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어린 관계로 네. 평양으로 쫓겨가서 그래. 우리가 이산 가족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47년 동안을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북쪽에서는 만약에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냐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출신 성분이나 그런 건 좀 제일 바닥 쪽 아니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제가 10살 나던 해에 저녁 먹고 있는데 이제 국가보위부에서 갑자기 둘이 닥쳐가지고 저희 밥 먹다가 쫓겨났어요. 오호. 우리 보고 이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 우린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문에. 월남을 하셨는데 또 뭐 옛날에 좀 교회도 다니고 네. 지주였고 네. 그게 뭐 땅만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근데 우리 그 할머니네 땅 다 빼앗겼거든요. 평양에 있는 땅을. 그거 다 빼앗았으면 됐지. 그거 다 빼앗고도 또 우리가 좀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부유하다. 네.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큰 그 형벌이 뭐냐. 저는 출신 성분 따지는 게 제일 큰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돈 없는 거요. 뭐 우리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돈 없는 것 갖고 막 고민하잖아요. 돈이라는 거는요, 벌 수도 있고요. 네. 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출신은 태어났는데 다시 기어 들어갈 무슨 수도 죄가 없고 있다고 잘못되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세상에 제일 형벌이에요. 예, 그 출신 성분이 나쁘면 공부를 잘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는 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예, 대학 안 보내주지요. 아우이고야.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노력을 했는데 대학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을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울었더니 눈이 이렇게 막 팅팅 부어가지고 눈을 막 뜰 수 없게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저한테 또 망신을 주더라고요. 야, 네가 뭐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아? 야, 너희 부모들이 너절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대학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뜩이나 지금 대학 못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지금 속이 상한데 일신송공격인데. 부모가 노절하게 살았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무슨 지주라는 이유 때문에. 네네. 참.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죄라고.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우리 집에도 그 농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농약을 풀어가지고 제가 꿀꺽꿀꺽 그냥 마셨어요. 저런. 마셨는데 저는 그 뭐 모르니까 그때 17살이니까 그냥 마시고 나면 욱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요? 저런. 네, 한 20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응이. 네,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막 토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예. 그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저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장을 장사에 세척하셨어요. 세척을 했어요. 근데 네. 북한에서 자살했다 그러면 또 민족 반역자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불만이니까 자살한 거니까. 그렇죠. 그 사회주의 조국을 배반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들러댄 거죠. 얘가 너무 아팠는데 이게 농약인 줄을 약인 모르고 줄 알고. 그냥 뭐 먹었다.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옆에서는 자꾸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집 엄마가 이붓 엄마 아닐까? 아버지가 이붓 엄마가 아니, 이붓 아버지가 아닐까? 그 농약을 모르고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제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자꾸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간 그런 걱정을 제가 어렸을 때 겪었습니다. 네. 세상에.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탈북하는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계기가 아니죠. 있었나요? 뭐 그러고도 이제 그냥 또 살아났으니까 네.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 저희 그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월남하셔서 네. 한국에 사시다가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찾았군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네.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막 따시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북한에 좀 가보시려고 네. 그랬는데 그 북한에서요 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그 북미주에 있는 교포들에게 이제 빨대를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캐나다, 미국 이쪽 교포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을 좀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척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찾게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막 노력하시니까. 그래서 찾게 돼서 저희 할머니도 이제 북한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오실 뻔했어요. 못 오셨어요. 오실 뻔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많으시니까 80세 이상 되셨거든요. 못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 뿌리기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말하면 뭐 집을 좀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오신다 그러면서 집 뿌리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인트도 얻어오고 이거는 해준 게 이제 유리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유리 없이 그냥 비닐로 이렇게 다 창문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를 이제 그때 얻어줘가지고 유리 좀 창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아파트가 화장실이 또 없어요. 네. 1층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보아 네. 우리 집에 좀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이게 못 오신 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탈북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9명이 왔단 말이에요. 9명. 한 명 탈출하기 되는데 9분이. 그 참 그 탈북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예. 그걸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9명이 이제 나오는데 9명이면은 어떻게 9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식구 친정식. 네. 9명인데 예. 제일 어려웠던 게 가족 간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못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하루는 창고에서 싸웠어요. 이렇게 창고에 나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당신 빨갱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참 재밌네요. 예, 소설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혁명의 변절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웃겼어요. 네. 근데 정말 가족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떠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막 누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그렇겠죠. 덮치는 것 같고 새벽 3시 반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압록강으로 가는데 압록강에 들어서는 순간에 잡혔어요. 그 국경경비대가 와가지고 탁 잡으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잡히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대요.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시험 못 계속 봐갖고 쫓기다가 계속 쫓기다가 어머님이 때리겠지는데 어머니한테 막상 한 대 맞으면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예, 잡히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왜 두렵지가 않았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아 이제 끝이 왔나 보다. 그러고 네. 저희는 그때 쥐약을 다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시간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막 한참 뭐 그 강바다 그 자갈밭에서 막 맞았죠. 막 이 아유. 국경 경비대 그 군인들이 저희들을 막 발로 짓밟고 차고 막 뭐 이래 가지고 막 얼굴들이 이렇게 막 퉁퉁 막 튀어오르고 저런. 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갔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쿡쿡 찌르면서 빨리 쥐약 먹자는 거예요. 네. 근데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네. 끝까지 가는 건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 동생이 자꾸만 나보고 쥐약을 먹자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어차피 쥐약 먹을 건데 조금 더 있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보자 조금 더 그랬어요. 기다려라 이왕 죽을 거. 이왕 죽을 건데 네.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저쪽 그 중국 쪽에서 전지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지는 거예요. 신호가. 예. 그러니까 국경경비대가 거기를 막 뛰어가더라고요. 네. 그럼 뭐라 막 하더니 막 오더니 우리 보고 막 빨리 가라고 막 엉덩이를 막 발로 막 차는 거예요. 해가 그때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고. 받는데요. 요즘은 그 탈북이 시장입니다. 아하. 예.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국경경비대가 이제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가가지고 내가 가격 좀 싸게 해줄게. 자꾸 탈북하라 그런대요. 네. 본인들도 그래야지 이제 챙기는 게 예, 있어요. 얻어먹을 거 네.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아났네요. 정말 기적적으로 예, 그래서 강을 제가 건넌 거죠. 강을 건넜죠. 네. 네. 예, 건너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예, 해가 뜨기 전에 막 빨리 엉덩이를 막 차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왔죠. 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이사야 43장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물이 너를 이제 행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이렇게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이야기 같아가지고 전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랬겠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탈출 이후 얼마 만에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저희들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새벽 3시 반에 압록강에 들어섰거든요. 그 첫 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착한 거는 10월 19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빨리 왔네 정말. 예, 정말 빨리 왔어요. 몇 년 만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예, 우리는 2개월 만에 왔으니까. 예, 보통 우리는 내가 아닐세. 그 속전속결로 예, 그렇게 이제 왔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탈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혹시 잡히게 되면 그 완전 능지처참이니까 네. 그게 이제 네. 좀 겁이 많이 났었죠. 네. 네, 아무튼 우리 그래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네. 아직도 마음에 들어요. 왕이에요. 예, 탈북자에 이어서 예. 두 번째 연관 네. 검색어 보험왕입니다. 오. 오. 좀 보험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예, 어떻게 근데 하다 제가 보험을? 그 처음에 왔는데 여기가 IMF가 터졌어요. 네. 맞다. 그랬군요. 그때가 그때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12월 28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날짜를 잊지 않아요. 하필 그때 또 오셨어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있어야죠. 네. 그 이제 호텔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그 50만 원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만의 이게 실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50만 원이면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일해 보니까 야 이거 50만 원 갖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특히. 예, 우리 집세가 그때 뭐 아무리 적혀서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나와요. 한 10몇만 원 이제 그 임대료 내고 뭐 이렇게 또 뭐 교통비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17년 동안 일하신 분이 월급 얼마 받는지 좀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분이 17년 동안 일하셨는데 75만 원 받으신대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는 이거 애도 키우지도 못하겠다 북쪽보다 더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네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내가 어떤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성이 보이면 어린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거 17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미련 없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세운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100만 원 받는 직장을 들어가야 돼. 100만 그럼 원이면 이제 두 배가 최고인 줄 되는 알았어요. 거죠. 예. 네. 그래서 100만 원 받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정보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어허. 무슨 벼룩시장 뭐 벼룩시장 뭐 이런 네. 거. 거기에 무슨 보험회사에서 사람 뽑는 데는 무슨 그런 이 공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찾아갔죠. 네. 찾아가고 보니까 이게 10층 빌딩에 800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내가 이거 쫓겨나지 않을까?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의 꿈은 다 없어지고요. 네. 저는 그냥 여기서 나를 쫓아내지만 어디서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받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쫓아내지만 않으면 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시험 보고 취직해서 한 달 일했는데 왜 받아주던가요, 근데? 거기는 네. 그냥 사람이 없어서 네. 왜냐면 그 사람 오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런 분이 너무 어떻게 좋으셨겠어요. 보험 왕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간 분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첫 달에 이제 80만 원 월급 받았어요. 50만 원보다 훨씬 많네요, 그래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80만 원 바꿔보니까 또 이제 또 좀 발작이 나잖아요. 예, 그 욕심이 100만 원만 생기죠.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 달에 어떻게 돼서인지 168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와, 수완이 좋으시네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게 엄청 천대받았거든요. 막 가면 막 쫓아내고. 그렇죠. 이렇게 말투나 이렇게 말씨에서 그래도 당시에는 다들 네.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예. 가라고 또 하던 하죠. 보험도 제가 또 어떤 때 이렇게 이제 하나 치우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앙케이트라는 거 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가서 이거 하나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무식하니까 영감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처음에 가니까 자꾸만 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껌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내가 뭐 껌 파는 사람도 아닌데 난 껌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다른 아줌마들은 너 껌 주는데 왜 자기는 난 안 주네요. 그래서 네. 난 껌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가진 건 없어서 통은 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씩 많은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은 사탕 낱개 하나에다가 하나, 두 개 스티커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도대체 감동 누가 받겠어요. 되게 고생만 하지. 솔직한 말씀이셨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네네네. 그거 절대 안 했어요. 그 스티커도 돈이고 사탕도 돈인데 내가 그 수저살데기 없는 일을 왜 하냐. 그래서 나는 아예 그 사람들한테다가 사탕을 1kg를 사다가 줬어요. 이만한 봉다리에다 하나 사가지고 네. 갖다가 아예 풀었어요. 드시라고. 나는 껌 파는 사람은 아닌데 사탕을 드시고 싶으면 내가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별한 요소를 만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다 한 군데다 갖다 놓으니까 일하다가 다 모여가지고 사탕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저런 네, 또 얘기를 정보를 한 거죠. 얘기를 다 주는 하게 거예요. 되는. 그래서 우리 회장이 돈이 많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니까 저기다 이제 가서 앙케이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용감하게 들어가가지고 앙케이트 써달라 그랬는데 1시간 있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바깥에 나가서 빈둥빈둥거리다가 또 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거를 막 던지면서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귀여워가지고 남의 정보를 조사해 간다고 막 그래서 나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밀려났어요. 근데 나한테 사탕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었거든요. 네.
야, 제가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창피하면요 웃음이 나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피식 웃었어요 거기서. 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피식 웃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예. 빗물처럼 쏟아지는 나지, 거예요. 나지. 영화네요, 영화야. 그래갖고 막 실현당한 여자처럼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막 걸어가는데 네. 버스를 탈라니 눈물이 너무 흘리니까 네.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예. 걷게 되죠, 그러면 진짜. 그래서 무작정 막 버스 걷게 되죠. 정류소를 네. 정거장을 한 2정거장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눈물이 이제 멎었죠. 네. 그런데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오전인데 네. 그래서 그 반포 쪽에 고속터미널 그쪽에 왜 기독교 백화점 예, 같은 거 서점이 있어요. 있어요. 서점 많아요. 서점도 모여 있고, 있죠. 네, 골목에 거기 뭐 있잖아요. 기독교 뭐 이렇게 네네네. 성구사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네, 예. 거기가 이제 상가잖아요. 네. 그 제가 거기가 이제 상가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앙케이트 계획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뭐 도둑놈도 아닌데 제가 딱 숨었어요. 오히려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숨으셨구나. 네. 보험하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죠. 네. 제가 그때 그래서? 금방 왔을 때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니 모르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숨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왜 좀 모르는 척 해주면 좋은데 발견하셨군요. 아이고! 할렐루야! 에라씨 여기 왜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장로님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숨다가 들키니까 더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여기 어떻게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가게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았죠.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그 듣기를 에란 씨가 제가 탈북자라는 거 다 소문 났으니까 교회에서. 네. 그 뭐 범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야,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거는 네. 끝까지 뽀기는 끝까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으로 홀라당 들어갔으면 연기도 잃어버리고, 그럼요. 예, 보험도 못 팔고, 그렇죠. 내가 다시는 바깥으로 나갈 용기가 안 생겼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용기를 잃을까봐 그렇게 이제 예비하셨다고 100만 원짜리 조건을 하나 해가지고 막 제가 날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런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험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보험 가입했는데 누가 안 가입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댕기다 보니까 이제 뭐 큰 것도 가입할 때도 있고 조그만 거 가입할 때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보험 왕이 저희가 지금 검색어잖아요. 그래서 보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2,700만 원까지 받으셨다는 거야. 와, 아까 대단하시네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보험 하나 들어도 그냥 막 뛰고 날 것 같은 아니, 분이 이제 월급을 한 달에 2,700. 1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셨는데 30 배 그냥. 2,700만 원을 아니 사람을 이렇게 울게 하시더니 월 2,700만 원이나 버셨던 거예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성실. 비결 없고요. 그냥 됐어요. 그냥 됐어. 저는 그냥 그 최선을 비결이 다하는 수밖에. 제가 돈을 번 것보다는 그때 자본주의를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하면 밥 먹는 나라구나. 네. 북한은 열심히 일해도 굶어 죽는 나라인데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 밥 먹는 나라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별로 자신이 같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그냥 뭐 부자를 만들어주면 부자가 되는 거고 네. 부자 안 만들어주면 그냥 열심히 밥이나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잘 나가는 또 보험왕이신데 왜 또 그만두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보험회사 다니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사회주의에서 교육받아서 그러는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보험을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왜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별로 노력하지 않고 여기 돈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고 돈 타는 게 저로서는 제 취향에 좀 덜 맞았어요. 성격에 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남한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아들 공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 내가 좀 다른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건강음식 전문점을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이제 퍼부를 가지고 건강음식 전문점을 좀 차렸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건강음식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전공을 이제 살리셔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이 그러니까 단독 질병으로서는 사망률이 1위래요. 그러니까 뭐 암 이런 거는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음식 가운데 한 가지가 심장병에 이제 좋은 음식을 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걸 이제 좀 음식을 먹으면서 병을 고치면 최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또 내셨어요? 예,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때 이제 그 건강음식 전문점 그를 차려가지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건강음식점을 하시면서 이제 북한의 음식을 또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하신 거죠? 남한에서 따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대를 들어가게 됐고 예. 이대에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죠. 네. 하고 무슨 났는데 공부를 하시는 거죠? 전 식물영양학을 이대에서도. 했고요. 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운명처럼 또 이렇게 이제 뭐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탈북자들 직업훈련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려면 뭔가 이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캐치프레이즈를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막 제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써붙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하는 거예요.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너무 말 된대요. 네.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예. 그 다음부터 통일밥상이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도 이 개성약과가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통일약과이기도 하고 개성약과이기도 이게 원래 개성약과예요. 개성약과. 근데 우리나라에 개성약과가 비스무리한 게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 통일밥상도 통일약과. 만들었는데 뭐 통일약과를 그냥 붙여봤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누가 먼저. 개성약과 통일약과. 하북냉면, 평양냉면이듯이 예. 네. 개성약과가 또 이렇게 예, 통일약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성약과가 아주 훌륭한 음식이에요.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현대에 너무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커피가 맛이 온 것 어떤가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커피가 이거 네. 봤잖아요. 이 커피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오히려 예. 뭐 식혜나 그런 거보다는. 근데 고조 박사님, 저희가 북쪽도 아닌데 먹을 걸 놓고 얘기만 하시니까 죄송해요. 한번 목사님이 얼마나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요. 그저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맛 좀 음식 한번 좀. 강복한 다음에 네네네. 우리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하나 먼저 네. 드자. 아이고, 어디? 감사합니다. 어디? 네, 목사님 먼저 드시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 우리 예, 저도 주십니까? 예. 무슨 맛일지. 일단 향이 예, 계피가 좋네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할 필요도 없고요. 글루텐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글루텐이 없을수록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꿀이 들어간 음식은 다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겁니다. 그런데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 방부제거든요. 이 약과와 커피가 또 이게 어울리는 건지 이 점 오늘 처음 알았네. 네. 근데 또 그래서- 너무 우리처럼 너무 달지 않으니까 너무 네. 좋은데요. 달지가 네, 않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뭘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별로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약과가 사양길에 들어서 가지고 네. 이거 우리가 잘하면 경쟁력 있겠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커피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어우, 그러네요.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예. 이거 녹화 접고 그냥 그저 우리 이거 먹고 얘기 끝날까 하는 생각이 다 드네. 아, 근데 달지 목사님 않으면서 아버지 탄광 가시겠습니까? 자꾸 땡기네요, 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이 이 시장만 점령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네, 탈북자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거는 한국의 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보면 중국 하면 월병이 있습니다. 네. 일본 하면 양갱이 있어요. 아하. 근데 코리아 없어요. 코리아 약과. 코리아는 약과. 그런데 이 약과가 어디에 또 좋으냐면요. 이게 아주 기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뭡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기건 약과예요. 그러셨죠? 기건. 이게 이제 이 약과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그만하면 약과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약과에서 그게 나온 말인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고려 시대가 살생을 금하고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이 좀 허해서 네. 이 약과를 많이 만들어 먹게 무슨 되는 보양식으로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래가 됐구만요. 예, 그래서 기건 약과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입이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그만하면 그렇구나. 약과를 먹는 달콤한 만큼 그만 즐겁고 단 행복한 거다. 일이다. 그러니까 아. 견뎌라, 참아라, 네. 이기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에 마음보다는 배보다는 사실 마음이 많이 지금 우리가 고파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 21세기의 최고의 힐링 음식으로 약과. 약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 맛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성스레 고명을 올리는 모습이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평양 비빔밥, 평양 온반, 감자만두, 어묵 증반. 이 모든 음식이 이해란 원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통일은 밥상에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곳. 많은 이들에게 북한의 맛을 선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은 소고기를 위에 고명을 얹거든요. 이거는 닭고기를 썼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요, 되게 담백하고 그리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 소화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 약과입니다. 작고 네모진 과자에 잣, 호박씨, 배추채를 곱게 얹은 모양새. 이것이 바로 통일의 꿈을 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통일 약과입니다. 약간은 이렇게 참기름에다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름에 튀겨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집총을 해요. 이제 조총하고 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북한 약간 이렇게 밀어서 만들고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리고 계피가 들어갑니다. 개성약과를 작게 만든 통일약과. 찐득이지 않고 결이 살아있어 바삭하고 달지 않아 블랙커피와도 잘 어울리죠. 통일을 향한 그녀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드님은 뭐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많이 해줄 것 같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들은 거부해요. 그리고 요리사 아들은 굽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집에서 잘 안 하니까. 예, 집에서 할 마찬가지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어,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요리사셨거든요. 어머니가요? 예, 친정 저희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좀 먹지만 네. 옛날에는 맨날 어머니 대신 제가 했어야 됐죠. 근데 이렇게 예.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게 또 영광 그러네요. 검색어가 박사 1호라는 거. 이거 사실은 박사 제가 석사 도전해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탈북 여성 박사 1호인데요. 예.
그 원래부터 공부하는데 이런 학구열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 그쵸?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공부가 재밌었어요. 재주가 없어서 정말 꼬집어주고 싶네요. 재주가 없어서 아니,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또 그러는 거야. 공부가 재밌었다네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네. 또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운동도 너무 꽝이고 노래 음치고 그러니까 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쫓겨나가지고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뭐 김일성이가 맨날 사기친 거 하나 있어요. 이제 뭐 그 과거 경력이 어떨지라도 현행을 본다. 네. 그래서 공로만 세워라 그러면 봐준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평양에서 쫓겨났을 때. 예, 근데 네.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게 말만 그렇고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김일성의 말을 진짜로 믿고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공부 못한 천재는 없습니다. 배워야 천재가 되는 겁니다. 예. 이화대학교에서 또 등록금까지 주고 장학금까지 준다는 얘기였잖아요. 예, 아까 그러니까 공부를 떠밀려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아무튼 기회가 그렇게 와서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예, 석사에 예, 들어가서 식품 영양에 예, 식품 영양학과 갔는데 예. 그냥 등록금만 해결되면 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아니 근데 등록금이 넘어가니까 또 한 급이 있는 거예요. 영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야, 아, 예. 석사부터 영어. 이게 영어는 정말 영영할 수가 없어서 영어인 것 같아요. 영영할 수가 없어서 북한에서 영어를 전 러어 요즘에는 배웠거든요. 러시아어로. 배우는데, 예, 그래서 예전에 러어 배웠어요. 러시아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뭘 느꼈냐면 왜 이렇게 문맹, 네, 문맹. 이렇게 또 예, 예. 귀머거리, 뭐 이런 눈도 못 보는 뭐 네. 이런 비애 같은 거 제가 그러니까 느꼈었어요. 전혀 영어를 모르셨던 거죠, 아예.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자꾸 외우라 그러는데 발음기어를 알아야 배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읽어야 배울 거 읽어야지, 아니에요. 읽을 수 있어야지 외우든지 예.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네. 정말 영어만 생각했어요. 네. 하루에 6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했고요. 6시간. 너무 영어에 미치니까 막 꿈에 막 영어가 아, 이거 잠꼬대를 영어로 하면 이제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영어 시험도 정말 4번, 그래서 5번 만에 합격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논문을 이제 또 네. 써야 되는데 그 프로포잘 써가지고 네, 프로포잘. 교수님한테 네. 갔어요. 3번이나 갔는데 야 이게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막 벽이 있는지를 모르고 막 뛰다가 벽에 꽝 부딪히면 아찔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어떡하지? 이거 저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참 편한 게 이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기도원도 많죠. 네. 교회도 많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연천대 새벽 기도회 40일 하잖아요. 거기를 막 나갔어요. 그냥 30한 7,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이 연구 모형을 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건요. 네. 우리 예리한 씨가 네. 진짜 용기 있는 분이에요. 포기가 없는 분. 아까 그렇죠. 믿음이란 거죠. 끝까지. 네. 끝까지 포기 없이 끝까지 엄마를 하다 기다리는 보니까 심정으로. 2010년 미 국무부가 주는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 이걸 수상하셨단 말이에요. 박수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야.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네.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사실은. 예, 영광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간 순간 카운트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하. 대한민국에 와서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수식어 많이 얻었다 그러는데 필요 없고요. 네. 하나님 만난 거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자유가 있고 또 여기 인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을 아멘. 믿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희망의 근본 원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희망이 있는 것과 희망이 네.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힐링
그거 별거 아니고요. 저 힐링 고까지 게 뭔데? 네, 그거 약과예요. 기건이 아까네. 한마디로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한은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을까? 북한은 왜 망했을까? 이거를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남한은 자유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평등을 이뤄냈고요. 북한은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했지. 박탈을 했어요. 자유를 말살을 해버렸거든요. 네. 정말 정답이시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자유를 존중하고 네. 예, 좀 더 인권을 존중하는데 이 자유를 잘 갖고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자유가 잘못 흐르면 방종이 되는데 네. 이 자유가 방종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이 네. 카운터 장치가 하나님의 믿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가 아닐까. 그저 아주 너무 딱 옳은 소리를 원래 저희가 물어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그냥 다 대답을 다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한 나라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부려도 왜 불평 부리는데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 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회복의 흔적, 그 오직 마지막 한마디 그저 다 간단합니다. 네. 기건 약과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이 정말 자유야말로 우리가 죽더라도 이 자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유, 수호의 의지.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도 귀한 이 딸 하나님의 딸이 되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흔적을 영원히 남기로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을 쭉 펼치시고요. 예. 네, 이거 뭐 하는 누르시고 네, 이 손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요. 네.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미국의 아주 헐리우드 귀하게 스타들이나 하는 걸 네. 지금 쓰여주세요. 스타트에서 하십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누군가 사서 좋은데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예. 손을 들어주시죠. 자.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내민 이 애란의 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